번째로 준비한 사진은요, 삼성전자의 정기 주주총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주총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주들의 주주총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를 굉장히 주목하고 계셨을 듯한데 지난해와 사뭇 달라진 그 분위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분위기가 1년 전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흘러갔습니다. 지난해에는 HBM의 납비가 좀 지연이 되고 주가가 그로 인해 SK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폭발했었고요. 사과를 계속해서 남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달라졌습니다. HBM4에 대한 양산을 성공한 것은 물론이고요. 어제 젠슨 황 CEO가 삼성에게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술 리더십을 회복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주주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가득했고 그리고 삼성 역시나 당당하게 미래 청사진을 밝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에 대한 반도체 주도권에 대한 강조를 했고요. 주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HBM4와 HBM4E에 대해서 전시를 실물로 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속에 그러한 다양한 청사진을 내비쳤다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성장과 환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적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올해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매출이 잘 나온 만큼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목도 한층 더 커졌는데요. 배당은 11조 규모로 주당 배당금이 1,668원가량으로 추정되고요. 정규가 9.8조인데 추가로 1조 3천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사주 소각도 16조가량을 진행하고요. 투자도 잊지 않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AI의 성장 시장에 대응해서 연구개발이라던가 공장에 대한 확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목적을 밝힌 만큼 AI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삼성전자의 정기 주총에는요, 경연진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DS 부분, DX 부분,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까지도 해서 사업 전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영진들이 입을 열었다는 게 큰 특징이기도 한데요. 전영현 부회장이 의장으로 오늘 그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스톱 솔루션에 대한 강점으로 AI 반도체 주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부분을 보게 되면 AI 반도체 중심의 전략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 다 지금 강하게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메모리 부분은 HBM과 같이 고부가 제품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GAA나 2나노 공정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서 결국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까지 하나로 좀 묶는 원스톱 전략을 세우겠다라는 거고요. 모바일과 가전인 DX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AI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강화해서 AI 생태계를 보다 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디바이스도 확대하는데요. 2025년 4억대에서 올해는 2배가량 키우겠다, 8억대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AI에 대한 기술력을 TV와 가전까지 모든 제품에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사업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겼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라인을 도입하고요. 또 의료 쪽에서도 AI 기반의 정밀 의료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스마트폰, TV와 가전 여기에다가 로봇과 의료기기까지 삼성 생태계를 구축하고 AI를 모두 다 적용을 하겠다라는 게 삼성의 이번 전략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전영현 부회장이 의장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마디로 꺼냈던 게 약속을 지켰다였습니다. 올해 주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이 약속도 지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HBM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 삼성의 지금 실적을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 그 가운데서도 고부가 가치 항목인 HBM인데요. HBM에 대해서 이제는 분기나 연 단위의 단기 계약 구조가 아니라요. 3년에서 5년 단위의 장기 계약 구조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렇게 된다면 반도체 사이클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데
있는데 그걸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수요 예측이 가능하고요. 투자 타이밍에 대한 안정화도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공급 과잉과 부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갔던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를 할 수 있고 방어를 할 수 있겠죠. 주주의 측면에서는 이 주가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겠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업황의 변동성을 줄이는 구조로 전환하게 된다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한결 더 투자가 쉬워질 듯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는요,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삼성전자가 진정한 풀스택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는데 메모리 부분은 AI 수요를 HBM 수요가 맞춰주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실적을 이끌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 확보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이 급변화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 파운드리 부분의 실적 성장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밸류가 또 다시 재평가될 포인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만큼 미래에셋증권도 이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하고 있었고요. 패키징 단에서도 HBM과 GPU의 결합이 필수적으로 되는데 이 기술을 삼성이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AI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기술이고 이제는 후공정의 중요도가 상승하는 만큼 후공정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까지 삼성전자가 이야기했던 원스텝 풀 패키징에 대한 기술력을 미래에셋증권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또 실을 수 있는 게요. AMD의 CEO인 리사수가 한국에 오늘 방문을 하는데 이재용 회장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사수 같은 경우에는요.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오촌 관계로 알려져 있죠. 이 오촌 관계의 혈연 관계가 우리나라 K 반도체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 뭐 이러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리사수가 삼성 편택에 방문을 해서 생산 라인을 직접 확인을 하고요. 여기다가 삼성의 사장들이 총출동을 하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주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삼성은 AMD에 단순히 HBM을 공급하는 회사였다면 이제는 AI 칩 생산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고 결국에는 TSMC가 지금 독주하고 있는 부분을 삼성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결국에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가 실적을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 섹터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는 점. 파운드리 부분 그리고 파운드리 삼성의 밸류체인과 관련된 기업들 좀 체크를 최근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 그룹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주주총회를 진행을 하고요. 내일은 LG 디스플레이, 하나오션, 효성중공업, 결국에는 시장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전선이라던가 그리고 선박 관련된 기업들의 주총이 진행이 되고요. 20일에는 기아와 LG엔솔, 효성이 지금 주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23일 날은 네이버, LG전자,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있고요. 24일에는 또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방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 높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고요. 고려아연 원자재와 관련돼서도 어떠한 코멘트 남길지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5일 날에는요. 또 삼성만큼 기다리고 계실 SK 하이닉스의 주총이 있고요. 26일 현대차 그리고 금융지주사들 그리고 한화와 HMM, 27일에는 현대로템, 두산밥개가 같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주총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총의 가장 큰 포인트는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청사진을 어떻게 내놓을지를 좀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주총 빅 이크가 끝나고 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